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예대목 김도현입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FOMC 결과 이후로 오늘 거의 단체 기합 받는 장세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FOMC보다는 우리 시장의 뭐랄까 수급적인 약세, 저는 이게 좀 이유였다고 보는데, 알고 보셔야 되니까 FOMC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과 종목별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나을지에 대한 제 뷰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가을장이 원래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추석 앞두고 장 좋은 걸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올해도 여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3분기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리서치 쪽이 좀 약하다 그럴까?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는 서프라이즈율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그냥 계속 장밋빛 전망으로 뭔가 목표를 되게 높게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익 전망 자체를 되게 높게 잡아놓고 약간 낮추는 식이에요. 이게 약간 문화적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리서치들은 보면 실적이 좋을 것 같아도 목표를 그렇게까지 천장까지 잡지 않아요. 적당히 괜찮을 거다 현실적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거보다 좋아서 서프라이즈를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괜찮으면 엄청 좋다고 막 설레발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혹은 전망이 너무 높아서 실적 좋은데도 쇼크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빈번한데, 미국이 서프라이즈율이 제일 낮은 게 3분기예요. 이건 계절적으로 이제 가을이 결산도 없고 여러모로 좀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과 겨울 쇼핑 시즌도 있고 소비 시즌도 있고 학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을이 좀 어정쩡한 경우가 많아요. 비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을장이 미국 실적도 좀 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경계감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장세가 좀 쉬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해 상반기에 워낙 뜨거웠으니까. 그런 과도기적 시점에 또 2년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뷰가 나왔죠. 이번 FOMC는 금리 동결 전망은 99%였으니까 어제 저녁까지도 동결이었어요. 동결이었고, 파월의 코멘트도 경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뷰를 잡은 것 같고요. 미세한 확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일드 리세션을 넘어서 처음으로 확장에 대한 좀 완만한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고금리는 좀 더 이어질 걸로 점도표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건 확정적으로 할 거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여전히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한다. 하지만 더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비춰서 막판에 이제 미국 시장의 FOMC 결과가 나오고 점도표 찍히고 파월의 그 코멘트가 나오면서 막바로 쫙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이 1.5%대 하락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죠.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은 좀 복합적이에요. 이게 글로벌 시장을 풍비박산 낼 정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FOMC 결과에, 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오늘 우리 시장의 낙폭이 생각보다 깊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래서 FOMC의 상황 이해하고 현재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나 종목 업종에 대한 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6월 FOMC고요. 이번에 이 9월 FOMC입니다. 점도표가 변화는 2026년이 들어갑니다. 원래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올해, 그리고 그 다음 2년 동안의 금리, 연말 금리 목표를 이렇게 찍는데, 하반기로 가면 이제 차년도까지 26년도까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좀 굵은 좀 진한 선이 여기 5%예요. 여기가 5%입니다. 여기가 5%, 여기가 5%입니다. 이 5%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9명의 연준 이사들이 2023년도 연말에 금리 얼마라고 생각해? 점 찍는 거예요. 24년은 점 찍고, 25년은 점 찍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보면 되는데, 6월 회의보다 지금 보시면은 한 칸이 올라갔죠. 여기가 지난 회의에는 여기 제가 지금 선을 좀 어정쩡하게 그었네요. 다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은 5에서 5.25가 두 명이 찍었었죠. 지난 회의에는. 근데 지금 5에서 5.25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9월 회의고 11월 회의, 12월 회의 두 번 남았는데, 그러니까 지난 회의까지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지금 5에서 5.25라는 거는 한 번 내린다, 연내라고 봤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내 인하는 없다. 이게 또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뀐 거고, 그리고 5.25에서 5.5 동결로 지난 회의에서 4명, 그리고 추가 인상을 2번까지 한다고 본 게, 2번 이상 한다고 본 게 3명의 연준 이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제 1회 인상, 1회 추가 인상을 12명, 그리고 7명은 동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라는 게 여전히 좀 더 높은 비중이지만 7명 정도는 여전히 동결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연중에 뭐 추가 인상 우려보다는 문제가 2024년도, 이게 24년도거든요. 2024년도가 평균 값이 올라갔죠. 여기가 5%라 그랬죠. 평균이 5% 이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지난 회의에는 평균이 5% 밑에 있잖아요. 여기 많이 찍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회의에는 보시면은, 지난 6월 회의에는 제일 많은 자리가 어디예요? 4.25에서 4.5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건 2024년도 12월을 예상하고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25에서 4.5가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평균적으로 한 4.6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 5.25에서 5.5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 정도, 그러니까 1% 정도, 4회, 1% 정도 내릴 걸로 예상을 했던 게 지난 회의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2024년도거든요. 2024년도 보면은 평균이 5% 위에 있죠. 그죠? 여기 지금 한 요 정도 한 5점, 지금 대충 평균값 잡으면은 한 5에서 5.25 사이니까 5.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회. 그러니까 내년 연말 기본적으로 평균은 올해 동결이든 한번 올리든 좌우간 2회예요. 2회. 인하를 하더라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할 거다라고 지금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2번 인하를 할 때 연초에 인하하고 연말에 인하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냐. 만약에 2번이라면 내년 하반기라면 이 5% 이상의 높은 금리가 지금부터 6개월 이상 일단 이어질 우려감.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준이 이전에도 얘기했던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섣불리 피봇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게 점도표 찍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고 미국 경제가 견고하지만 내년도도 일단 유동성 장세 기대감은 쉽지 않겠다라고 보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뭐 심각한 이벤트적인 문제도 없고, 오히려 경기에 대해서는 미세한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경기발 충격도 아니고 높은 금리 때문에 어떤 금융시장의 이벤트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 전망 자체는 오히려 좀 긍정 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떨어졌지만 빠르면 오늘 혹은 다음 주 가서 이 FOMC에 대한 결과와 연준의 미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재해석하면서 미국 시장은 그냥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FOMC에 대한 제가 본 뷰와 평가이고요. 그런데 증시는 미국도 지금 주도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권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은 미국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스 고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양상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미국 FOMC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빠졌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는 약간의 뭐랄까 수급적인 이제 공백, 이걸 제가 그냥 지금 시간에 말씀드리면 FOMC 일단은 실망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이 제가 HTS 보면서 이 그림 이것들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런 움직임이 미국채 금리를 원래부터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2년물이고 이게 10년물이거든요. 10년물은 보통 이제 경기, 2년물은 정책 금리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책 금리가 눈높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1이라고 내년도 연말, 그러니까 2년물 금리가 거의 추정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5.1까지 올라왔다. 이건 그냥 지금의 연준의 어떤 점도표 정도의 움직임으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지금 4.3이니까 2년물과 10년물의 지금 현재로서는 역스프레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정책 금리보다 뭐 경기에 대한 뷰 자체가 더 아주 초강력하게 강화됐다기보다는 견고하게 4.3%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4%대 정도를 여전히 미국 시장은 견딜 수 있고 뭐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달라진 상황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도표 저렇게 찍혔지만 패드워치 툴에서의 미국의 연말까지의 정책 금리는 동결 전망이 이게 11월 회의고요. 이게 11월 1일에 있습니다. 11월 이번 해 1일에 있고 이게 12월 13일에 다음 회의가 있어요. 이번 올해 FOMC 2번 있거든요. 더 여기 동결 66.5%. 한 번 추가 11월에 인상할 거다라는 예상이 지금 33%예요. 그리고 12월로 갔을 때 여전히 동결 56이니까 그러니까 한 40%, 38%가 요 33에 38이니까 15% 정도는 12월, 한 30% 정도는 11월 정도로 해서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거다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 그 금리 선물 시장 참여자가 지금 아직 반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더 올릴지 안 올릴지 아직 애매한 상황이에요. 정책 금리가 올해 더 올라간다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좀 높게 유지되겠구나.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제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라고 보시면은 뭐 크게 다름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우리 시장을 뭐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시황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황 분석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먼저예요. 그리고 그 상황 판단 하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전략적인 시장 전략인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어차피 상반기는 우상향이었고 7월 26일 이후에 이 흐름이 깨졌다. 그러면서 시장은 옆으로 박스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결국은 상반기는 상향, 하반기는 옆으로 횡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월 말을 기점으로 시장이 약화된 거는 맞아요.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향이라고까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하향이라고 보진 않아요. 옆으로 가는 박스지 밑으로 가는 뭐 붕괴 이런 걸로는 과도한 해석이라서 그래서 저는 김동윤 방송에 나와서 그냥 박스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박스야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박스권 제가 말씀드린 박스권에서 내리는 종목 많이 내린다고 박스는 조정이라고. 근데
오늘은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림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수렴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박스권이 어쨌거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박스권은 2,500에서 뭐 2,65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중간 레벨로 이렇게 수렴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선을 막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안 긋고 이렇게 끄니까 이상한데 마우스로 제가 HTS로 선을 꺼볼게요. 자, 박스권이 여기가 하단, 그리고 여기가 상단, 그리고 여기서 수렴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3등분 해보세요. 중간이 여기잖아요. 중간이. 중간에 있었다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중간에서 위로 올라오면 뭐예요? 박스 상단이 여기가. 내려오면 어때요? 박스 하단이죠. 원래 박스권이라는 게 상단으로 가면은 돌파를 기대하게 돼요. 하단으로 가면 혹시 무너지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어차피 시장은 옆으로 가는 거지만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가면 혹시 넘어가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려오면 이거 혹시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박스지만 그 안에서는 숱한 사람들의 번뇌와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계속 그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냐면 시장이 뭐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미국 FOMC 결과 보고 그리고 그 환율 보고 안 되겠네. 그러니까 박스 아닐 수도 있잖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중간값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에이 아니네. 이거는 하단 다시 봐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단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냐면 2,500 약간 언더까지 열려 있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한 500 약간 밑에까지 나와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여기서 요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게 이거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감이 무너진 거죠, 오늘. 아니다. 근데 이거 무너졌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 레벨이 뭐 860 이렇게 나오고 밑에서 쭉 돌아 나오는 200일선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추가로 한 1, 2%? 우리 시장이 한 1, 2% 정도가 하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박스권 상단 진입 못하고 어쨌건 FOMC는 악재성 내용의 호재는 아니었으니까 이 고금리 더 하겠다라고 보여준 거니까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그걸 누군가 받아쳐줘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물을 장중에 또 1조 5천억 이상 쏟아부은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전 섹터에 대해서 골고루 매물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긴 연휴가 있고 당장에 뭔가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상하방 이벤트가 다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들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도 시장을 컨트롤하는 메이저 매수 주체들이 지금 매수를 급하게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설 연휴, 추석 연휴, 춘절 지나서 보자. 이런 인식이 그래서 가을장이 별로 안 좋아요. 추석 앞두고 제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급락이나 이런 건 아니고 박스권 하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현실적인 그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좀 다른데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종목들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황 얘기는 뭐 차트상으로는 이런 이평들이 조금씩 무너져 보여도 뭐 월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뭔가 하락으로 가는 것 같죠. 하락 아니고 이렇게 월봉 보시면은 이게 지금 코스닥 월봉인데요. 코스닥 월봉도 지금 요 노란색이 여기 20개월 선인데 여기 20개월 10개월 선이 여기 만나는 자리가 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온 데 대한 기술 조정인 거죠. 그림 자체가 여기는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거고 깨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방향이 잡힌 거고 지금은 내려와서 반등하고 웨이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이 막 새롭게 하락으로 잡히거나 이런 양상은 아니고 앞서 제가 그려드렸던 상반기에는 위로 왔고 그림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안 보입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 상반기에 위로 왔고 지금은 옆으로 가는 중에 하단 체크 중이니까 지금은 좀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뭐 길게 가면 다음 주까지 가겠죠. 추석 연휴 앞두고 뭔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어정쩡한 상황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그럼 결국은 종목 봐야 되고 실적 시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거나 살려고 하는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어떠냐를 주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더더구나 이제 시장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니까 시장이 내 돈을 벌어주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종목으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종목으로. 종목은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에요. 결국은 본질은 실적이거든요. 시장은 경기죠. 유동성이고. 근데 경기 유동성 지금 다 아닌 거잖아요. 아직까지 피벗 아닌 거고. 경기, 우리 뭐 미국이 약간의 완만한 확장이라 해도 우리는 아직 멀었죠. 그죠? 이거 아니니까 결국은 기업 실적. 그러니까 세상이 아직까지 경기 별로고 유동성 별로인데 좋을 수 있는 실적이 뭐예요? 성장주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주 보셔야 되는데 하필 성장주들이 먼저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니 2차 전지가 오히려 하반 경직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던 반도체 반도체가 저는 반도체 실적이 좀 약하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는 TSMC가 장비 발주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6%밖에 안 되는 AI만 보고 반도체 시세를 기대하는 현재 우리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전반적인, 왜냐면 메모리가 아직 부진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가 인상을 했다? 근데 단가 인상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감산을 해요? 방어 두 가지가 상호 대치되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지.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 가격이 좋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약한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TSMC 내용이나 반도체 복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화랑 국면이 아니에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그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 그럼 실제로 뚜껑 땄을 때 실적이 별로면은 과매수거든요. 조정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뒤늦게 지금 2차 전지가 조정받는 구간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2차 전지가 실적이 나름 괜찮잖아요. 여전히 이번 분기가 뭐 리튬 가격 빠졌지만 레깅이 있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이번 분기에 리튬 가격 많이 떨어진 건 사실 4분기에 좀 반영되는 거라서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목 업종 섹터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띄우니까 바로 현대건설기계 나오는데 이런 애들 실적 좋단 말이에요. 이거 2분기에도 좋았죠. 3분기에도 괜찮거든요. 내년도 전망도 괜찮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2차 전지. 아니, 2차 전지라고 이렇게 총칭하니까 제가 그냥 쓰기 편하게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LG 엔솔 정말 답답하지만 이거 여전히 LG 엔솔 들어갑니다. 얘가 뭐 양국 그 국내 셀 기업에서 중국의 CATL과 쌍벽이니까 거기에다 다코스, SK 이노. 나 SDI는 모르겠어요. SDI 제가 사업의 양상을 지금 별로 안 좋아하고 있어서. 하여튼 이런 애들, 얘는 다코스고, 얘는 뭐가 붙박이고, 얘는 다코스고, SDI는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에코프로, BM이랑 프로랑, 그 다음 포스코, 홀딩스랑 퓨처엠이랑, 얘네들은 다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애들 아니에요. 1위를 다투고 있잖아. 왜? 2차 전지는 지속 성장 산업이니까. 산업 자체가 신성장으로 아직까지 구축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고도 성장기예요. 여전히 연평균 성장률이 30% 40% 이상 나오잖아요. 이런 산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3, 40% 성장 나옵니까? 안 나오지? 지금 한국에 3, 40% 성장 나오는 산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전히 좋다니까. 거기에 2차 전지 핵심주들의 이제 건설기계, 제가 1년째 건설기계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 뭐야? 인프라 투자다, 결국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장기적으로 지금 이번에 공급망 이슈로 확인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망 설비 투자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인프라가 부족하고 거기에다 미국이 자국의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망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건설기계, 중국 부양, 예?
그리고 전력망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도국들 특히나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 다 전력망 부족이에요. 생산 전력이 부족하다고. 이쪽 애들. 이 실적 계속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수기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YG가 블랙핑크랑 재계약하냐 마냐는 개별 이슈고 산업으로 봤을 때 국내 엔터 3사들 같은 경우는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돼서 신인들이 돈 버는 데까지 기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예, 그리고 뭐 붐업이 올해 상반기 작년만큼 강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익 체력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 여전히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K-뷰티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미용 헬스케어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괜찮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먼저 받았어요. 먼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조정을 여기서 먼저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2차전지도 지금 이렇게 돌리다가 오늘 조정 받았죠. 얘네들이 먼저 돌아 나가고 반도체는 위에 있던 애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고요. 로봇도 이렇게 있다가 내려오고 있고. 이게 지금 오히려 역순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성장 핵심주로 틀 잡으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기서 지수 좀 더 떨어진다고 갑자기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미 조정을 9월 초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조정 덜 받고 실적 덜 나오는데 위에 고공권에 매달려 있던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아래쪽 룸이 좀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테마주들은 뭐 그냥 차트 보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되니까 여기 이럴 땐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좋은 종목들 저가 매집하시고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산 시점에서 좀 밀렸더라도 오히려 기다리는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시황 국면은 주식 다 팔고 도망갈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네, 주식 다 팔고 도망갈 상황은 전혀 아니니까 네,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뭐 오늘은 다 같이 단체 기합 받은 장이에요. 뭐 하나 없이 다 그냥 단체 기합 받은 시장 프로그램으로 때리는데 연휴 앞두고 아무도 안 사주니까 주식이 못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당분간은 제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강하지 않아서 좀 답답할 거예요. 당분간 막 강력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구전 필요하고 상반기만 못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극악하지 않으니까 아주 무서운 시장은 아니니까 좋은 주식들 저가에 사서 인내심 가지면 오히려 또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좀 감안하시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방송이 없고요. 좀 활용하셔서 추석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냥 기존 포지션대로 가시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토마토 개별 이벤트가 있는데 이건 홈페이지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거기에 종목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